반갑습니다.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개교 동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자, 물질 개벽의 속도, 그리고 정신 개벽의 속도, 어떻게 비유를 해봐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동수단을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KTX 최고 속도 430km까지 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아마 물질 문명은 이런 속도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질 문명의 속도 KTX. 그렇다면 정신개벽의 속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자전거 속도, 또 누군가는 리어카 속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당의 봉고차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KTX보다 훨씬 빠른 비행기 같은 빠른 속도의 정신개벽을 이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 물질개벽의 속도를 정신개벽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어떠신가요? 우리 교도님들은 물질개벽의 속도를 정신개벽의 속도가 잘 따라가고 혹은 잘 선용하고 계시는지요? 1886년에 칼 벤츠가 만든 세계 최초의 모터카는 만들었을 당시 시속 15km였습니다. 시속 15km. 전동 스쿠터 정도 될까요? 아니면 자전거보다 느린 속도일 수가 있겠는데요. 1886년에 벤츠에서 만든 벤츠가 만든 그 차의 속도, 지금은 2017년 기준으로 445km까지 달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모터카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발전 속도를 보면 131년 만에 30배의 발전이 진척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 개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빠른 속도로 개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계 최고의 모터카를 뛰어넘는 또 다른 물질 개벽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미 개발을 다 마쳐놓고 상용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 개벽은 지금도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많은 개발자들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발전되고 개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를 발표하실 때의 시기는 바로 원기 17년 1932년이었습니다. 1930년대 시골 장터에서는 장작 파는 소년이 있었었죠. 그리고 소에 그 장작을 한아름 지고 와서 파는 광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930년도의 농촌 풍경, 이제는 흑백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농촌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프로 만든 집에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콩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930년대 당시 아이들의 모습은 지프로 만든 그릇이며 혹은 지게를 지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아마 어릴 적 1930년대를 사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동네에서는 이런 장난들, 솥뚜껑을 엎어놓고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진 사람 얼굴에 하는 그런 장난, 혹은 막대기 하나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런 시대, 작은 구슬 하나로도 해가 뉘어뉘어 질 때까지 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무엇을 하고 놀고 있을까요? 자, 1932년에 지어진 익산 총부 청하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소 집회를 열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중사님은 서울에서 놀랍게 발전되고 있는 물질 문명의 실상을 보게 되십니다. 1932년 익산과 그리고 1930년대의 서울은 현격히 다릅니다. 일본은 서울에 좋은 최고급 유럽식 스타일로 건물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우월하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싶었었겠죠. 조선은행, 한국은행은 1912년 이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1910년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진 건축물이죠. 당시의 남대문로의 모습입니다. 잘 정돈된 도로에 유럽식 건물들은 아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화신백화점, YMCA 거리를 보더라도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대중사님께서는 이미 보셨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발전된 모습을 보시고 물질 개벽과 그 병폐의 기틀을 보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물질의 편리함이 물질을 사용하는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라고 대중사님께서는 시국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 개벽은 더욱 발전되어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대중사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물질 개벽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안으로 정신의 병이 깊어지는 것을 걱정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중경에서 대중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정신의 병은 피폐해져서 우리 인류가 병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중사님이 미리 예견하신 정신의 병폐를 스스로 견주어서 나는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질을 선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사님이 밝혀주신 병, 무슨 병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돈의 병이었습니다. 물질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깊은 돈의 병에 빠질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면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교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치료 방법으로 대중사님께서는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 라고 말씀하시며 사막 8조를 실천해야 된다. 안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양, 연구, 취사의 공부를 하셔야 하고 신분의성을 진행시키고 불신, 탐욕, 나우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이 돈의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그 병의 기틀을 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원망의 병입니다. 사람은 누구마다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이 원망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의 소종례를 알아서 감사생활할 수 있는 사은의 은혜를 누구나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원망 생활에서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원망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는 바로 의뢰의 병이다. 누군가가 좀 잘 산다고 하면 거기에 의지하려 하고 누군가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 나가는 사람의 의지에서 뭔가 나의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 의뢰병. 그 의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그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의뢰의 생활을 자력의 생활로 자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의뢰병을 치료하는 핵심 치유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다.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소식을 통해 들은 것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다 실천하는 것처럼 하는 그 병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배울 줄 아는 삶, 지자본의로 하는 잘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아빠라는 간단한 단어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배워서 채워지는 것들인데요. 만약에 그 배울 줄 모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만 알아야 된다라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우리 인류가 어찌 골고루 잘 살고 있는 전반적으로 좋은 세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르칠 줄 아는 생활로 고치는, 그래서 강령적으로 대중사님께서는 타자녀 교육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것을 잘 가르치는 삶으로 돌리자라고 대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대중사님께서는 공익심 없는 병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을 공도주의 사상으로 돌리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100여 년 전에 물질 개벽의 기틀을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 개벽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교리로 우리 교법인 사은사요 사막 8조를 통해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공도자 숭배를 주로 하여야 모든 사람이 공도를 위해서 실천할 것이다 라고 기틀을 보신 것이죠. 이것은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문제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정신개벽의 선구자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물질개벽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나는 지금 정신을 개벽하고 있는 마음 치료하는 의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 개벽이 되지 못해서 치료받아야 될 치료 대상의 환자로 삶을 살고 있는지. 대중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원불교를 개교하신 표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는 것도 물질 자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발명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니 물질 개벽이 곧 정신 개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 개벽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곧 물질 개벽이 정신 개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물질 개벽과 같은 정신 개벽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 개벽은 바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물질 개벽, 정신 개벽과 같은 그 개벽이 아닌 교법을 실천하는,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도 정전대의 개교의 동기에서 사은사요 사막 8조로 낙원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정신의 개벽이다. 정신 개벽의 방법이 교법의 실천이다라고 그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술적 정신 개벽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유로만 한다면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서 이제는 운전하지 않아도 달리는 자동차, 또 차도를 다니다가도 스스로 위험에 처하면 멈추는 기능, 혹은 차도로 다니더라도 물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 혹은
차도로 다니다가도 공중으로 떠서도 달릴 수 있는 기능. 수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 개벽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연구하고 기업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정신 개벽은 매일매일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도덕적 정신 개벽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정신을 수양하고 또 사리를 연마하고 작업을 취사하는 가운데 조금씩 개벽되어지는 이 도덕적 정신 개벽을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라고 태주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술적 정신, 모든 물질을 발명하고 제조하는 정신. 이것은 도학에서 책임지지 않더라도 과학에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책임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도덕적 정신, 그 기술적 정신마저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근본 정신을 더 개벽시키고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정신 개벽의 본의일 것입니다. 기술적 정신 개벽의 산 증거는 지금 이 순간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많은 좋은 기능의 차들,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 또 물 위를 떠다니는 배만 보더라도 저 하늘 위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정신 개벽이 아닌 물질 개벽이 되어가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 개벽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 발달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렇게 발전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질 개벽을 산실로 만드는 그 자동차를 가지고 테러를 일삼는 경우 결국 좋은 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우리들의 정신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얼마나 많은 물질적 개벽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질 개벽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가지고 건물을 폭파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정신이 개벽되지 못한, 도덕적 정신을 개벽시키지 못한 소치라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화가 처음 개통된 날을 생각해 보면 1896년 10월 1일 전화 한 통 걸기 위해서 옛날 시골만 생각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전화 받아라 했던 시기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돌이킬 수 없는 발달된 물질 개벽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날 이제는 소 달구지를 타고 이마트에 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문명을 잘 사용하는 마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라라고 대중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신 개벽으로 물질을 선용하자 말씀하셨는데 그 선용의 기준이 자리이타인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기준으로 물질을 선용하도록 정신을 개선하자 하는 것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대중사님의 본의인 것입니다. 핸드폰의 자리이타를 생각해 보시죠. 자, 핸드폰을 발명한 사람은 공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세상에 나온 가치도 올라가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나도 이익이 되게 사용하는 것, 만든 사람, 공급해 준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좋다면 바로 핸드폰을 자리이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혹여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이는 자리이타로 잘 사용하고 선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동차의 자리이타,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의 공도 드러나고 또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가치도 올라가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나도 우리도 이익이 되게 사용한다면 자동차를 자리이타로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동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서 정작 급하게 불을 꺼야 될 그 상황에서 불을 끄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자동차도 자리이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났었을 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선용한다면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그 주인이, 핸들을 쥔 인간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사용하느냐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개벽의 시대에 정신 개벽의 의미, 그것은 바로 자리이탈로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개벽될 때까지 나 핸드폰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개벽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자리이탈로 선용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죠. 물질과 정신의 양방면이 인류를 낙원 세상으로 인도할 터입니다. 한쪽만 발달되어서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정신이든, 한쪽의 발달만으로는, 한쪽의 개벽만으로는 절대 원만한 낙원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대하는 모든 사사물물,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까지도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자리이탈 실천으로 정신을 개벽하고 지금 여기를 낙원 세상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도님들의 정신 개벽을 스스로 선도하고, 또 우리들의 정신 개벽을 통해서 이 사회의 정신 개벽을 이끌어내는 그 참 개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